이재명 대표는 어제 약식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이 출석 통보한 내일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28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광주 내려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진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고, 다만 날짜와 방식은 협의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서면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한다는 그 얘기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물론 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건 아니다. 안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안 간다면 더 비판 여론이 들끓지 않겠느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 또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불응하는 걸로 좀 가닥이 잡혔을지 서면으로라도 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당에서는 떳떳하면 조사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2층으로 나갔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직접 출마해서 출석해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남 FC 사건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겼던 사건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명수 대변인님, 예. 서면 조사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저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대표는 실제로 의지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 시간이 아마 5시 반 정도 본인 입장을 또 회의를 끝나고 했는데 어제 이제 다른 회의에서도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제 지도부 내도 그렇고 상당히 당내 분위기는 격앙돼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대표도 28일 일정 얘기를 했잖아요. 다 네. 공개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검찰의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은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무례하거나 무도하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뭐 우리들도 그렇고 어떤 조사가 필요하면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집안에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해외 출장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전날 전화로 퇴근 시간 다 돼서 뭐 하위 당직자한테 통보하듯이 전화가 왔고 다음 날은 팩스를 보내왔어요. 근데 팩스를 보내고도 우리가 보냈다라고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팩스를 찾았어요. 당대표실로 팩스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마치 정말 검찰이 연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일각에서 정말 누군가가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나. 정말 그런 소환이 아닌가 이럴 정도의 당내 반응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가 특히 뭐 당시에 어제 오늘 내려가셨습니다만은 호남 일정도 있고 네네. 실제 오늘 내일은 또 본회의도 제표했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게 어찌 보면 절차가 맞는 거죠. 대표가 얘기했듯이 변호인이 통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고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표는 나가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통보한 것 중에 그 방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 우편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와 팩스만 보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등기 우편도 보냈어요. 등기 우편은 본인이 확인돼야 접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이 그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은 네. 원래 자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묻고 뭐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피의자 쪽에서 자 통보한 날짜에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이 없으니까 그날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보를 해놨으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전화를 해서 자 28일 날 검찰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28일 날 이만저만하다 그러면 다른 날짜로 언제로 하겠다 뭐 이런 걸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다 이거예요. 응?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미리 검찰이 통보하기도 전에 그럼 그 뭐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합당하게 했어요 지금. 했으면 내일 안 나가겠다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내일은 안 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해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날짜뿐만 아니고 방식도 협의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뭐 궁극적으로 아마 소환 조사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 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당한 대응이라는 게 나가서 조사받아라 이 말씀이신가요? 당당하게 또 대응하고 있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절차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일찬 이사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이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고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 계속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한 대로 나가서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다른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또 최근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내 이견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정 그룹을 형성해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명분상 조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만에 하나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 또 일정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라는 상황까지도 사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 때문에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하니 부결하니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 투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메시지를 다 가려버리는 이 악효과를 나타내게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호남 간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 가서 광주 민심 이야기도 하고 뭐 민생 이야기도 하고 싶을 텐데 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28일 출석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호남 간 거 아니냐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다만 그런 식의 어떤 기사라던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이재명 대표거나 그 주변 참모라면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일찍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소환 빨리 나가서 좀 털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향후 정치 일정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1차 분수령은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은 무관해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이제 가결, 부결 여부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당론으로 결정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내려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는 내일 결정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마 조금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들의 사진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발언에 김의겸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150명이 다 달라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150명 모두라도 알릴 거다. 어제 그러셨어요. 지금 딱 150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뭐 정한 건 아니었고요. 무슨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이다, 더 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좌표 찍기라는 비판에 이거 좌표 찍는 것은 오히려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영 의원님? 글쎄, 그 뭐 서로 이제 상대방이 좌표를 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명단 공개 자체가 무슨 불법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검사들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 수사를 누가 하는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치 무슨 범죄인 포스터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포를 한 거잖아요. 저런 것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까지 한다면 결국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뭔가 겁을 주고 위협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중립적으로 본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검사들이 특정 누구를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건 그건 좌표 찍는 게 아니고 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네. 자, 민주당이 좌표를 찍는 건지 검사가 좌표를 찍는 건지 그거는 뭐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재명 수사검사 명단 공개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일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한민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런 물론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 끝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하니까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그때는 법무부가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 개개인은 다 모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명까지 적어가지고 그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국이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보낸 이제 웹자부라고 하죠. 네. 그런 사진이 들어있는 건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상 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국에서 보냈고 저도 실제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 보도된 내용만 봤습니다. 기사에 봤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무슨 그 홍보국에서 전화번호를 밝혔습니까? 개인 신상을 뭘 얘기했습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처럼 기사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언론 브리핑할 때는 가려 열고 다 나와 있어요. 기사에. 부장검사 누구, 차장검사 누구.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개된 자료를 모아놨고 당원들에게 보낸 자료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건지. 아까 말씀대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날 당직자에게 전화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모 방송사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렸겠습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그럼 검찰이 또 피의 사실을 알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 일방적으로 알리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이런 것들이 조리돌림이지 이걸 어떻게 무슨 좌표를 찍어가지고 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명단 공개를 보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국민들께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랄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억지 주장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민주당이 홍보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료를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들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 다 공개를 시켰거든요.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나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뭐 특정 수사 검사나 특정 판사를 비판하는 일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실명과 사진을 표로 만들어서 노출시킨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했을 때 정치권이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성을 찾자라고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위적인 강성 시민단체보다 정치권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민주당의 문제, 국민의힘 문제 이전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하나 남고요. 네. 두 번째는 짧게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국민 여론전에 있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면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되지 않고 유보 상태인 이제 중립적인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저 좌표 찍기 명단 공개를 보고 그래 이건 검찰이 잘못했네라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정치권이 너무하네라고 판단할까요? 저는 후자일 경우가 맞는 것 같아서 정무적으로도 이게 이재명 대표 보기에 충성 경쟁하는 것 같지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거나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귀영 대변인. 좌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찔린 게 있는 모양 같아요. 잘못하는 게 없으면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거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옳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이미 다 드러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좌표다 뭐다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 그 사건에 관련된 검사 출세했어요.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약 사건 관련된 분 출세했어요. 그런 그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정권의 노르개가 된 수사,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이것을 승자에는 한없이 봐주는 수사, 패자에게는 가혹한 수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로 듣고 역사에서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사실 이런 정말 마음이 들거든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예요. 그럼 법치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사법의 독립이에요. 그러면 사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러면 검찰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건 그 안에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도록 여론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정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상민 의원이 하는 말이 몰상식적이고 위험하고 이성을 잃었다. 그 세 가지 말을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